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효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건강이겠죠? 특히나 100세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네. 근데 뭐 치아 한두 개 정도 빠졌을 때 잇몸으로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각 치아마다 위치가 있고 치열의 순서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게 되면 치열의 순서가 어긋나게 되고 삐뚤어지고 그 삐뚤은 쪽으로 치아가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도 떨어지고 중요한 거는 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이 빠지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을 하고 그 미싱된 부분을 보철로 보완해야 기능도 살고 힘성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치과에 내원해서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잇몸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능적이라든가 신변성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요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5 시작합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할까요? 네. 임플란트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어떤가요, 선생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임플란트에? 네. 성장기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한 부위는 성장을 멈추고 나머지 자연치 부분은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높이가 언밸런스하고 심성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성장이 멈추는 고3 때까지 기다리고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고2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는데요.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개수대로 심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우리 치아의 개수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총 32개입니다. 상하계 16개, 하하계 16개. 그러나 사랑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치아는 28개입니다. 만약에 한두 개가 빠졌을 때에는 그 빠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지만 전 치아가 없는 전항 부착인 경우에는 28개를 다 심지는 않습니다. 앞당 6개에서 8개면 충분하게 전항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치가 있는 경우 한두 개 빠진 경우에는 그 빠진 개수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치과에 내원해서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럼 임플란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올라갈 텐데요. 근데 뭐 비용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또 치료 기간도 궁금하거든요. 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네. 처음에 임플란트를 악에 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5mm의 지름이 있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4mm의 골을 성형을 하고 그 골에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결합이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어넣은 임플란트는 아무는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아 나갔다가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뼈가 자라 들어오는 이게 골 유착력인데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하계는 6개월, 하하계는 4개월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럼 네 번째 궁금증 바로 살펴볼 텐데요.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이제 뭐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질문의 답변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효라 씨하고 저랑 같은 날 차를 뽑게 되면 폐차도 같은 날 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큼 관리를 하고 얼마큼 잘 타냐에 따라서 그 차의 수명은 틀리듯이 임플란트 또한 관리를 잘 받거나 우리가 잘 구강 위생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는 수명이 길어질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3,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려간다면 더 건강한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가 있고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검진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네요. 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모아 베스트 5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 후 부작용은 없나요? 사실 치료 후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임플란트의 재료는 타이타늄입니다. 이 타이타늄은 인체에 부여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 구강위생을 소홀히 한다거나 흡연 등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한 경우 그때는 잇몸이 붓거나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아내리는 임플란트 주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강위생을 열심히 하고 정기점검 받고 그리고 치아와 동일하게 칫솔질이라든가 칫을 사용해서 염증을 예방한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은 없을 것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5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 임플란트 궁금증 5엔 들지 못했지만 그 통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좀 많이 아플까요? 이제 대부분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치주염에 이완돼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붓거나 이제 치주염 자체가 아프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거 임플란트 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아픔, 통증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또한 똑같습니다. 염증을 제거하고 그 염증 부위에 있던 것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 임플란트하고 뼈 이식해서 동반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술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한다 그러면 염증에 관여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출리되면서 많이 붓거나 통증을 유발하지만 수술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낸다면 통증도 많이 줄게 되고 이제 부기도 덜 붓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수술을 끝내서 염증에 관여된 물질들이 덜 나오게 하고 출혈을 이제 컨트롤 한다면 통증은 많이 줄일 수 있고 술 후에 추가적인 진통제 처방이라든가 주사제로 통증을 컨트롤 한다면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남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치아가 심하게 흔들려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고 6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해서 아스피린도 복용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당뇨 질환이 있고 심장 수술 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고 해요. 근데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먼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 심장 수술, 아스피린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내원해서 당뇨 수치라든가 당화 혈소수를 체크를 하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이때 당화 혈색소가 6.5 언저리거나 7 이하면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심장에 관한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심장 수술이라든가 스텐트를 삽입하신 분들은 일정 기간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치의 확인 후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출혈이 심합니다. 그래서 술 전 5일 정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고 술 후 이틀 이후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당뇨가 컨트롤되고 수술 후 6년 지났고 아스피린 복용만 줄인다면 수술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26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앞쪽 윗니 3개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기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기까지 앞니가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3개월 동안 치아, 특히 그 앞니가 없는 상태로 지내면 그 생활할 때나 식사할 때 꽤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3개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환자의 사연 같은 경우는 치아만 3개가 부러졌다고 말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한테 온다면 저는 당일 발치, 당일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밥 뽑고 2주 후에는 부기가 가라앉았을 때 거기에 임시 보철물을 들여서 환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단 받고 진단해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할 수 없는지 확인 여부고 시술을 받게 되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음식 맛을 못 느낀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인공치아잖아요. 저는 그래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그 치아에는 뼈하고 치아 뿌리 사이에 치주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질기다, 단단하다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바로 붙기 때문에 치아에 비해서 질기다, 단단하다 그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맛을 느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틀니를 한 경우에는 우리 구간 점막을 전부 다 덮기 때문에 침을 분비되는데 음식과 섞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틀니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맛을 더 느낄 수 있지만 자연치에 비해서 볼 때에는 질기다, 단단하다 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세모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후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사실 임플란트 이후에도 만약에 치열이 망가진 경우라면 치아 교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X입니다. 대부분의 교정 치료를 받는 친구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하는 거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교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있다고 교정 선생님이 확인해 주면 가능하지만 교정을 해서 아이디어란 위치로 치아를 옮긴 다음에 그 미싱대 부분에 임플란트 하는 것이 굉장히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정 후에 임플란트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미리 임플란트를 하고 교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자연치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아니면 전신질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내원해서 검진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임플란트 또한 자연치와 틀리게 회복적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2번 이상은 병원에 내원해서 검진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연치에는 신경이 있어서 통증, 강박 모든 걸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한다면 염증에 이연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 보철물하고 사이라든가 음식물이 끼게 되면 자연치보다 더 빠르게 뼈 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점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이라든가 염증은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검사받기를 권유드립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